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성호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 계절이 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할 얘기는 뇌졸중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뇌졸중은 크게 뇌경색과 뇌출혈로 또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래서 뇌졸중 중에서 뇌경색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뇌졸중 중에 뇌출혈에 대한 얘기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많은 사람들이 뇌졸중 그럼 많이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이들 이게 들어보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한테 할 얘기는 뇌졸중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자가 체크하는 방법, 체크법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내가 여기에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 조부모님이나 부모님 중에서 뇌졸중이 있다 혹은 있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 나이가 50살이 넘었다. 그 두 번째고, 자, 세 번째, 담배를 피운다. 네 번째는 술을 좋아한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짠 음식을 좋아한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지방질 음식을 좋아한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자다가 화장실을 자주 간다. 여덟 번째, 항상 수면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 가끔 혀가 굽고 현기증도 있다. 그다음에 열 번째, 자, 손발이 저리고 눈이 침침해질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11번째, 비만이다. 12번째, 혈압이 있다. 그다음에 13번째, 당뇨가 있다. 그다음에 14번째, 고지혈증이 있다. 15번째, 안저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 안저검사라는 것은 눈 검사예요. 시력 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안과에서 하는 약물을 넣어가지고 하는 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안저검사입니다. 이렇게 총 15가지 중에 했을 때 내가 최소한 11가지 이상이 됐을 때는 내가 뇌졸중 위험이 아주 높은 거예요. 심각하겠죠? 그 다음에, 자, 10가지부터 한 6가지 정도 있다. 그럼 내가 뇌졸중이 위험이 좀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5가지에서 한 3가지 정도 있다. 그러면, 뇌졸중이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낫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개 이하는 뇌졸중 위험에서 아주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제가 이 15가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오늘 제 강의를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내가 어떻게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지, 즉 뇌경색을, 오늘은 뇌경색이니까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경색이란 뭐냐 이거죠, 그러면. 일단 뇌경색은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우리 뇌경색이란 뇌혈관에 뇌의 일부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뇌 속에 있는 여기 뇌 혈관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뇌가 감싸고 있는 혈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 혈관의 일부가 막혀가지고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뇌혈관 안에서 이게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경색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 찌꺼기가 쌓이다 봐서 어떻게 해요? 굳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뇌경색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끔 가다가 보면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어요. 머리에 꽈리가 꼬였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예. 이 꽈리가 이게 혈관이 이렇게 부풀어서 이 꽈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왜 부푸냐면요, 뇌에 있는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다 보니까 밑에 혈관이 오는데 못 나가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부풀어야 돼요. 이게 부풀어 보니까 이게 꼬여요. 꼭 꽈리처럼 꼬여요. 이 꽈리랑, 근데 이게 만약에 충격을 받아서 터지면 그게 뇌출혈이에요. 근데 뇌경색은 이 꽈리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경색된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경색되는 거예요. 이게 뇌경색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뇌경색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 뇌에 있는 뇌혈관이 어딘가 막혀가지고 굳어지는 질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게 뇌경색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뇌경색이 왔을 때, 자, 어떤 원인으로 뇌경색이 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단 뇌에 있는
우리가 흔히 좀 더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면 뇌경동맥이라는 게 있어요. 뇌경동맥과 뇌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는 거예요. 찌꺼기가 쌓이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 굳어지면 이게 뇌경색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부수적인 원인들이 있어요. 자, 부수적인 원인들은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거예요. 첫째, 흡연이에요. 담배 피신 분들 뇌경색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앞에 15가지 중에 흡연도 있었죠? 그 다음에 자, 음주. 뭐 술 좋아하시는 분들 뭐 가끔가다 나 필름이 끊겼어. 이러시는 분들은 뇌경색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음주. 그 다음에 우리가 성인병을 갖고 있는 분들. 자, 성인병이라고 하면 뭐예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그 다음에 심장질환. 이런 거 갖고 있는 분들은 무조건, 아하, 나는 뇌경색에 걸릴 위험성이 있다, 높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나왔을 때, 내가 비만하다. 식습관을 통해가지고 내가 자꾸 살이 쪄. 나도 모르게 자꾸 살이 쪄. 이런 분들도 뇌경색 걸릴 위험 아주 높으니까, 뇌경색의 원인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원인이 하나 있어요.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요, 우리 머리 앞에 확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은 갑자기 뇌경색이 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뇌경색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뇌경색이 오면 어떤 증상이 오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째, 일단 시력이 좀 흐릿해져요. 시야가 어떤 때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럴 수 있어요. 갑자기 눈이 심해져요.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없던 두통이 자주 와요. 편두통이 자주 올 수 있어요. 편두통이 자주 온다? 그러면 혹시 내가 음주도 하고 담배도 피고 그 다음에 성인병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두통이 자주 온다? 그러면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잠깐 앉았다 일어나도 핑 하고 어지럼증이 올 수도 있어요. 빈혈하고는 좀 틀린 어지럼증이 올 수 있어요. 예, 이런 어지럼증이 온다?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내가 균형 감각을 잃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똑바로 걸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옆으로 걸어. 내가 친구들이랑 같이 걸었는데 친구들이 그래. 야, 너 왜 옆으로 자꾸 하냐? 이럴 수 있어요. 나는 똑바로 걸어요. 근데 균형 감각을 잃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굴에 감각 이상이 와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구안화사라고 얘기하죠. 예, 구안화사가 왔을 때도 뇌졸중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안화사가 온다는 것은 뇌경색의 전초 증상이라고 보시면 딱 좋습니다. 우리 뇌경색의 전초 증상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팔다리 사지라 그러죠. 사지가 이상하게 힘이 없어. 힘이 메가리가 없다 그러죠. 힘이 빠져요. 그런 일이 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구음장애가 와요. 구음장애는 갑자기 말이 어눌해져요. 말만 어눌해지면 괜찮은데 듣는 것도 어눌해져요. 내가 듣는 것도 어눌해지고 말도 어눌해지고 물론 가다가 고막이 문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분들도 역시 뇌졸중하고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이게 말이 어눌해지면서 이게 잘 듣는 것도 어눌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잘 걷던 것이 걷기가 힘들어지고 불편해져요. 갑자기 발이 잘 꼬여. 가끔 가다가 내 발이 내 발을 때려요. 내 뒷발이 내 앞발을 때릴 수도 있어요. 가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뇌경색에 내가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뇌경색 이 정도만 얘기해도 대충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뇌경색을 이길 수 있는 예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게요. 이미 뇌경색이 오신 분들도 어차피 이 방법을 하셔야 돼요. 예방법이라는 것은 즉 내가 뇌경색이 오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뇌경색이 왔어. 온 사람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예방법을 미리 하면 어떨까요? 온 사람도 조금씩 완화는 되겠죠? 아주 좋아지진 않더라도 완화는 된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고칼로리 음식을 안 먹기예요. 그러니까 열량이 높은 음식을 좀 줄여야 되겠죠? 열량 높은 음식 좀 안 먹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지방이 많은 음식은 역시 좀 안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고기를 먹을 때 어때요? 지방질이 있어야지 아주 맛있잖아요. 정말 입에 넣으면 싹 녹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 아까 제가 쭉 열거한 뇌졸중, 뇌경색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자,
이 고지방 음식을 좀 줄여야 되겠죠. 지방을 좀 줄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신선한 야채를 좀 많이 드셔야 돼요. 우리가 요즘은 참 좋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야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선한 야채를 잘 챙겨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식물성 단백질을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육류 단백질보다는, 고기를 그러면 좀 적게 먹게 되겠죠, 아무래도. 지방을 적게 먹으면 고기를 좀 적게 먹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단백질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식물성 단백질, 우리 콩단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식유 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것들을 좀 드시면 좋겠죠. 식유 섬유가 아까 신선한 야채 얘기했지만, 야채뿐만 아니라 어쨌든 식유 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것들, 그런 거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카페인 음료, 술, 안 마셨으면 좋겠어요. 좀, 카페인 음료 안 마실 수 없지만은, 술, 안 마실 수 없지만 좀 줄이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는 얘기죠.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꼭 필요합니다. 제일 많이 제가 권해드리는 것이 걷기입니다. 걷기인데 이렇게 걸어줬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30분, 점심에 30분, 저녁에 30분 이렇게 시간을 내가지고 걸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전거 타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별도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규칙적인 운동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꼽아달라 그러면 걷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30분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점심 때 30분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저녁 식사 후에 30분 꼭 걸어주시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한다 그러면 저녁 식사 후에 30분 걷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 30분 걷는 것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필수 지방산을 꼭 섭취해 주셔야 돼요. 자, 필수 지방산은 꼭 섭취해 주셔야 하는 것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좀 예방이 되겠죠. 이것만 갖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제품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자, 제가 뭐라 했어요? 필수 지방산이라고 했어요. 오메가3 권해드립니다. 오메가3 중에는, 오메가3 안에는, 자, EPA와 DHA가 들어있습니다. 자, EPA는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목 밑으로 혈관을 청소해주는 일을 해요. 그 다음에 DHA는 우리 목 위에, 머리 쪽에 뇌혈관 청소를 해줘요. 우리가 EPA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 뇌 청소를 못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오메가3 드시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러면 들기름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들기름에는요, DHA 함량이 현저히 작습니다. 보통 오메가3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DHA하고 EPA 함량이 보통 3대 7 정도 돼요. 3대 7 정도 되는데, 제가 권해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거 권해드리고 싶어요. 닥터 RTG 오메가3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얘는 DHA하고 EPA 함량이 4대 6이에요. 상당히 높아요. 왜냐면은 DHA를 추출하기 더 힘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DHA가 많이 들어갈수록 오메가3는 비싼 오메가3예요. 그러면 우리 뇌혈관을 치료해야 돼요. 뇌혈관 치료하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DHA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예, DHA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메가3 중에서 닥터 RTG 오메가3 제가 꼭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 키토 올리고당을 권해드립니다. 키토 올리고당은 우리 혈전 용해제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키토 올리고당은 우리 키토산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키토산은 분자 구조가 커가지고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때 혈관 속에 잘 못 들어가요. 근데 키토 올리고당은 이 키토산 한번 더 쪼개놓은 거예요. 잘게 쪼개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혈관 속에 잘 들어가서 우리 뇌혈관까지 청소를 해주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내드려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뇌경색이 있는 분들이 보면요, 몸이 쉽게 피곤해요. 피곤하니까 제가 피곤하지 말라고 트리페렌 맥스라는 종합 비타민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순생식과 커큐민을 권해드립니다. 예, 이 커큐민은 강황이 주성분이고 순생식은 50가지 곡물을 동결 건조해가지고 갈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아주 많겠죠. 예, 그다음에 커큐민은 이 강황이 주성분이에요. 이 강황이 그 안에 있는 특별한 일이 우리 뇌혈관이라든가 혈전을 잘 녹여주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커큐민도 권해드려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마지막 한 가지 더 권해드릴 것은요, 라파402 VIP를 권해드립니다. 라파402 VIP는 우리 몸에 혈류 흐름을 정상화시켜주는 일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라파402 VIP를 권해드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 뇌경색들 미리 예방하고, 이미 오신 분들도 미리 같이 병행하면서
치료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뇌경색에 대한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뇌졸중, 많이 안 좋고 불편한 질병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서 오늘 뇌경색에 대한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